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지문 5번째 지문이죠. 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실까요? 1번, 윗글을 바탕으로 언어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친절하게 네모칸까지 쳐주면서 언어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가 어떤 의미냐 이거를 묻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선지 1번,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에 각각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이를 위한 낱말이 무한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어저께 봤었죠. 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중심 내용이 됐었는데요. 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으로 보면은 절대로 어떤 거든지 같은 것은 없다, 그죠? 무조건 변화하기 때문에 늘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다 붙여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1번에 있는 선지는 옳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낱말이 무한하게 필요하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모든 개별적 사물에 이름을 붙여 쓰는 일이 비경제적이지 않다면, 그렇다면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 2번 선지 언뜻 보면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비경제적이지 않다면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모든 사물에다가 개별적 사물에다가 다 이름 붙이는 게 비경제적인 게 아니야. 그렇다면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 역시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본문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지요. 자, 그래서 5번째 문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말이죠. 자, 꼭 언어의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개별적 사물에 붙은 이름 대신에 집단에 붙은 이름에 주목하면 개별적 사물이 서로 같지 않음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자, 이것도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죠. 네. 자, 논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개별적 사물에 붙은 이름 대신에 집단에 붙은 이름에 주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강이면 한강, 설악산이면 설악산 이런 식으로 집단에 붙은 이름에 주목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개별적 사물이 서로 같지 않음을 간과할 수 있다. 개별적 사물이 서로 같지 않다, 맞죠? 그런데 너무 이 집단에 붙은 이름에만 주목을 하면요, 그러면 그런 서로 같지 않음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고 본문에서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개별적 사물들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점이 있을 때도 있으므로, 자, 무로가 나왔죠, 그죠? 인과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별적 사물들은 서로 달라, 그렇죠? 그렇지만 유사점이 있을 때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유사점을 지닌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헤라클레이토스 주장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사람은 한 명 한 명 다르지만 사람들끼리 유사점이 있으므로, 그렇죠. 사람들끼리 유사점이 코 있고 눈 있고 뭐 그죠? 다리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심장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내장기관 있고 뭐 이런 것들 유사하다 이거죠. 자, 서울 사람이냐 미국 사람처럼 집단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시로 보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 해서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지역도 역시 공통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을 가리켜서 낱말을 만들어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돼서 얘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2번. 헤라클레이토스의 시각에서 기억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 문제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만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렛츠고. 기억입니다. 기억. 자, 기억이 어디냐? 자, 기억 보니까요. 자, 그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왜 같은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
어제 건넌 강과 오늘 건넌 강은 어떻게 묘사되느냐에 따라서만 다르지 강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러면은 헤라클레이토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억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 이 사람의 입장을 정리해서 선지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이걸 묻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복잡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적절한 건 문제에서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선지를 신속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를요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처럼 하나하나 뭐가 아니지 이렇게 따져서 풀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을 이런 입장을 가장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뭐냐,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를 골라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선지가 물망에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둘을 비교해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보다 상세하게 제시한 선지가 답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천천히, 너무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쭉쭉 읽어가면서 이 사람의 입장, 그죠? 본문에 나타난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을 보다 잘 제시한 선지가 뭐냐, 이거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강을 가리킬 낱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같은 강을 가리킬 낱말이 없기 때문에 기억처럼 한다? 왜 같은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이 아니죠. 그쵸? 그런 낱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강이지만 묘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관련이 없죠. 그죠? 3번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이 실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아까 이 본문 처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지금과 나중이 같지 않고 과거와 오늘이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이 실제로 같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왜 같은 강을 쓰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늘 변화하고 얼마든지 다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니은의 예로 적절한 것은. 자, 니은의 예가 볼까요? 니은. 자, 니은 보시면 니은이 어디 있게요? 자, 여기 디귿이고요. 자, 여기 있네요. 자, 동일시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동일시의 오류가 뭔가 봤더니 자, 뭐게요? 여기 예시가 있었죠? 몇몇 미국 사람 만났는데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자, 그러면 또 미국 사람이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다 내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3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나운 개를 본 다음에 그렇죠. 개를 하나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사나웠어. 그랬더니 다음에는 개가 저기 멀리만 있어도 나는 저기 안 간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자, 4번 문제 보실까요? 자, 문맥상 디귿이 뜻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또 만났네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디귿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자, 동전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갑자기 동전 얘기냐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예요?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한 바가 나와 있습니다.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야. 하지만 동전엔 양면이 있기 때문에 자, 세상도 그러하므로 우리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 이거죠. 자, 그러면 몇 번이 답이 될까요? 네, 바로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5번.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우리의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얘기죠, 그죠?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얘기고, 자 이것은 이제 이 글의 이제 글쓴이, 그죠?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면, 그죠? 다 변해, 끊임없이 변하는 게 맞아. 하지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집단을 가리키는 말도 필요하다. 예, 이런 입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면 가장 적절한 건 문제, 적절한 문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그 앞에 있는 중심 내용 등을 요약해서 정리하라는 그런 의도로 문제를 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5번. 보기를 참고해서 헤라클레이토스와 플라톤을 이해할 때 그대 있죠?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비교를 하지 않았고 그냥 헤라클레이토스만 얘기했기 때문에 보기 문제에서 플라톤이라는 다른 철학자의 생각을 제시해서 비교, 대조해 보는 문제를 출제를 한 것이죠. 항상 이 대조 시스템은 말입니다.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늘 비교하고 대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엄마를 비교하거나 다른 집 엄마랑 우리 엄마를 비교하거나 다른 집 아빠랑 우리 아빠를 비교하는 일은 좀 그만해도 되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는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비교를 할 때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하지 말을 때 비교를 안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기. 플라톤은 네모칸. 사람 이름 나왔잖아요. 그죠? 사람 이름 나왔으면은 무조건 네모칸. 자, 이 양반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적이고 완전한 형상이 존재한다. 초월 모든 걸로 시간과 공간 같은 걸 다 넘어가나 봐요. 상관없이 완전한 형상이 존재를 하고요. 자, 일상에서 만나는 개개의 사물들 있는데, 자, 그 형상을 불완전하게 복사한 것을 주장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형상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내야 되겠어요. 그죠? 항상 왜 삼각형이에요? 요 그가 삼각형인데 왜 삼각형이냐? 바로 지시어이기 때문이죠. 자, 지시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시어. 가리킨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죠. 일종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어는 꼭 챙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챙겨볼까요? 그 형상?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형상이 뭐야? 바로 완전한 형상이 있네. 그죠? 완전한 형상이 존재하는데 그 현상을 불완전하게 복사한 것이 일상에서 만나는 개개의 사물들이다. 이런 얘기지. 자, 선생님이 굉장한 뭐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써 있는 그대로 보고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이죠. 지시어가 나오면 지시 앞에서 지시한 게 뭔가 생각해보고 여기서 뭐라고 했으면은 그게 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읽기. 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헤라클레이토스는 플라톤의 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때요? 늘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뭐 다 변화하는데 완전한 형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변화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헤라클레이토스는 플라톤의 형상은 동일시에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군. 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대로요. 맞고요. 그다음에 플라톤의 형상은 강은 흘러도 물방울이 그대로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겠군. 자, 플라톤의 형상입니다. 그죠? 강은 흘러도 같은 물건이 그대로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강은 흘러서 그러면은 변화하잖아요. 그죠? 근데 플라톤은 뭐라고? 얘네들은 그 형상을 불완전하게 복사한 것이다. 원래 완전한 형상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강은 흘러도 같은 물방울이 그대로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겠군. 근데 얘도 어때요? 계속 복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같은 물방울이 그대로 있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플라톤의 형상은 사물에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에 해당하는군. 자, 플라톤은 그렇죠. 그죠? 완전한 형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 요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플라톤의 형상은 사물들이 몇몇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형상하고 그 다음에 복사물들이니까 몇몇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문예술 5번 지문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았고요. 다음은 인문예술 지문 6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